예, 이번 시간에는 27강 들어갑시다. 동물의 생식 301쪽이죠. 동물의 생식에서 여성의 자궁주기, 월경주기는 요 그림 갖고 설명을 할게요. 여기가 난소, 여기는 무슨 관이라고 했는가? 여기가 수란관이고 수란관의 입구를 나팔관이죠. 그래서 난소, 나팔관, 수란관. 여기는 자궁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제일 먼저 난소에서 난자를 싸고 있는 주머니. 난자를 싸고 있는 주머니를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여포라고 얘기했죠. 그럼 이 여포인데 실제로 이건 난자가 아니고 무슨 세포가 돼야 되는가? 이 세포 이름은 태어날 때, 여자애가 태어날 때 자기가 평생 동안 쓸 난자를 다 만들어 가지고 태어난다 그랬죠. 그 난자가 어떤 상태가 되는가 하면 제1난모 세포 무슨 기가 되는가? 전기. 그래서 제1난모 세포 전기의 상태로 쭉 여기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이제 몇몇 개가 이제 한 달에 하나씩 커지기 시작하죠. 제일 먼저 이걸 커지도록 해주는 호르몬, 요 호르몬은 이름을 무슨 호르몬이라는가? 여포 자극 호르몬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걸 자극해주는 호르몬, 여포 자극 호르몬. 어디에서 분비가 되는가? 그러면 이 약자로는 F, 그렇죠. SH. 분비되는 곳은 뇌하체 전엽. 그래서 뇌하체 전엽에서 FSH가 분비되면 여포가 점점점 성숙이 되죠. 그래서 여포가 성숙이 되면서 성숙된 여포에서 분비되는 물질이 무슨 호르몬이 나오는가? 그렇죠. 여포에서 나오니까 여포 호르몬인데 여포 호르몬인데 다른 말로 뭐라고도 하는가? 에스트로겐 또는 에스트라디올이라고도 하죠. 에스트로겐 또는 에스트라디올이라고 얘기하고, 그럼 이 여포 호르몬이 나와서 하는 일은 어떤 일하는가? 그러면 제일 먼저 여포 호르몬은 이제 조금 있으면 배란이 돼서 정자난자 수정하면 수정란이 자궁벽에 뭐 돼야 되는가? 착상돼야 돼요. 그럼 자궁벽에 착상되려면 자궁벽을 어떻게 만들어줘야 되는가? 두껍게 비후시키죠. 그래서 제일 먼저 자궁벽을 비대하게 두껍게, 그래서 비후란 말로 쓰죠. 자궁벽을 두껍게 만든다라고 하고, 두 번째는 얘는 이제 더 이상 나오라 그래요, 나오지 말라 그래야 돼요. 그렇죠. 또 바로 여포가 또 자극되면 안 되잖아요. 이건 얼마나 한 번씩 나와야 되는가? 28일에 한 번씩 나와야 되죠. 그래서 얘의 분비는 당분간 나오지 못하도록 FSH 분비 뭐 시키는가? 억제. FSH 분비는 억제하고, 그 다음에 누굴 나오도록 해야 되는가? 그러면 이 여포가 파열되면 배란이 되죠. 배란되고 나면 그 노란 덩어리에 뭘로 변하는가? 황체로 되죠. 다른 여포들이 모여서 황체로 된다. 그래서 이걸 배란시켜서 황체를 만들도록 해주는 호르몬을 황체 형성 호르몬 뭐라고 얘기하는가? LH. 그래서 황체 형성 호르몬의 분비는 촉진. 여기 있는 거 조금 이따 또 설명하면서 쓸 거예요. 그래서 우선 여포 호르몬이 하는 일은 자궁벽을 비우시키고, 그래서 착상될 준비를 하고, 그다음에 FSH는 당분간 나오지 못하도록 하고, 누굴 나오도록 하는가? LH를 나오도록 하면 LH가 나오죠. LH 무슨 형성 호르몬인가? 황체 형성 호르몬. 이놈도 어디에서 나오는가? 뇌하체 전엽에서 황체 형성 호르몬을 나오도록 촉진을 하죠. 그러면 여포가 파열되면서 배란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것을 난자가 배출됐다. 그래서 난자가 배출돼서 배란이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배란이 일어났다? 그럼 얘 이름은 뭔가? 이놈 이름은 배란될 때의 상태는 제2난모세포 중기의 상태로 배란되는 거죠. 그럼 제2난모세포의 중기 상태로 배란돼서 정자하고 이 상태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얘 이름은 무슨 세포가 되는가? 제1난모세포 전기. 그럼 제1난모세포의 전기에서
중기, 후기, 말기로 해서 감수 1분열이 끝났겠지. 그리고 감수 2분열이 들어가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제2난모세포 전기, 중기로 배란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의 경우는 감수 1분열은 이제 감수 1분열 전기로 출생이 돼서 전기에서 중기, 후기, 말기는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말기가 되고 감수 2분열의 전기, 중기 상태로 배란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계속 여기 난자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이건 제1난모세포 전기, 이건 제2난모세포 중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배란이 일어난다. 그러면 배란이 일어나면 배란된 후에 여포는 노란 덩어리가 된다. 그래서 그 덩어리를 무슨 체가 되는가? 황체, 여포들이 모여서 황체를 형성하죠. 그래서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포자극 호르몬서부터 배란될 때까지, 여기서 골라볼까요? 여포자극 호르몬이 나와서 배란이 일어날 때 여기까지를 우리는 무슨 기라고 얘기하는가? 자궁벽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자궁벽이 두꺼워지고 있죠. 그래서 자궁벽이 두꺼워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무슨 기라고 하는가? 증식기. 자궁벽이 두꺼워진다. 증식기. 약 9일간의 증식기가 되면 배란이 일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배란된다. 그럼 배란되고 난 후에 여포들이 모여서 황체가 되면 여기서 무슨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가? 그렇죠. 황체 호르몬이 분비가 되죠. 다른 말로 프로제스테론 또는 프로제스틴이라고도 얘기하죠. 그래서 프로제스테론 또는 프로제스틴이 분비된다. 그럼 황체 호르몬이 분비돼서 하는 일은 어떤 일 하는가? 그러면 황체 호르몬은 여포호르몬이 자궁벽을 두껍게 만들어 놨는데, 그럼 이때 정자가 들어가서 수정하면 수정 착상돼야 되죠. 그래서 두꺼운 걸 계속 뭐 시켜주는가? 유지. 그래서 자궁벽 비후를 뭐 시켜주는가? 유지해준다. 유지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요거 아직도 나오게 할 필요가 없죠. 28일이 안 됐으니까. 그래서 아직도 FSH 분비 억제하고, 누구도 분비 억제하는가? 요거 분비도 억제해요. 그러면 LH가 이제 이미 배란됐으니까 나올 필요가 없죠. 그래서 뭐하고 뭐의 분비를 모두 억제하는가? FSH와 LH의 분비를 억제한다 라고 하죠. 그래서 FSH 분비 억제, LH 분비 억제하는 일이 황체 호르몬이 하는 일. 그럼 이 상태에서 정자가 들어가서 정자 난자가 수정해서 수정란이 자궁벽에 딱 착상이 됐어요. 그럼 착상됐으면 뭐가 성립됐다고 하는가? 임신이 성립됐다 그러죠. 그럼 임신이 성립되면 계속 나와야 될까요? 안 나와야 될까요? 이제 정자 난자가 수정해서 수정란이 자궁벽에 착상돼서 임신이 성립됐다. 그럼 임신이 성립되면 이 호르몬은 계속 분비가 돼야 되겠죠. 계속 나와서 자궁벽은 계속 두껍게 10달 동안 유지해 줘야 되고, 또 10달 동안 FSH와 LH는 못 나오게 해야 되죠. 임신됐는데 FSH와 LH가 또 나오면 또 배란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10달 동안 계속 분비되는 호르몬이 바로 황체 호르몬 프로제스테론은 계속 분비가 된다 그러죠. 그래서 임신이 되면 계속 분비가 되지만, 그래서 우리가 피임약의 주성분이 뭐예요? 피임약의 주성분이 바로 황체 호르몬이 피임약의 주성분이에요. 황체 호르몬을 피임약으로 쓰면 어떤 상태가 되는가? 자궁벽이 비후되는 걸 계속 유지하고, 또 FSH와 LH의 분비 억제하죠. 그러니까 뭐가 안 되는가 하면 배란이 안 일어나죠. 배란이 안 일어나니까 정자가 들어가도 임신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피임약의 주성분이 되는 거예요. 황체 호르몬, 프로게스테론이. 그런데 임신이 되지 않으면, 착상되지 않으면 이 황체의 수명이 딱 14일이 황체의 수명이에요. 그래서 14일 지나면 저절로 얘는 퇴화돼서 없어져요. 그래서 수정이 착상이 안 되면 저절로 황체가 없어지게 된다. 그럼 황체가 없어지면 황체 호르몬의 분비가 뭐가 되는가? 중단되게 된다. 착상되지 않으면 황체 호르몬의 분비가 중단. 요때까지는 자궁에서 분비를 해요. 영양물질을 분비해. 왜 영양물질을 분비하는가? 만약에 정자 난자가 수정해서 수정란이 자궁벽에 착상되면 그 착상된 배아가
자라야 될 거 아니에요. 양분이 있어야 되지. 그래서 이 자궁에서 영양물질을 분비하는 시기다. 그래서 이걸 무슨 기라고 하는가? 분비기. 그래서 분비기는 약 황체가 있는 기간이 14일. 그래서 약 14일간이 분비기라고 얘기하죠. 그럼 분비가 지나면 이거의 분비가 중단됐으니까 자궁벽이 비우된 걸 유지를 못 시키죠. 그럼 유지를 못 시키니까 뭐 자궁벽이 파열된다. 자궁벽이 파열이 돼서 체외로 배출되는 것,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는가? 월경이라고 얘기하고, 또 FS 프로게스테론이 분비가 중단됐으니까 분비가 중단된 결과 자궁벽 비우였던 걸 유지 못 시키니까 파열되고, 이제 누가 분비되기 시작하는가? FSH, LH가 다시 분비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량의 FSH와 FSH, LH 분비가 되죠. 그래서 FSH, LH가 분비되니까 뭐가 성숙되기 시작하는가? FSH가 여포 자극 호르몬. 그래서 뭐가 성숙되기 시작하는가? 여포가 성숙되기 시작을 하죠. 여포자극 호르몬이니까 여포가 성숙되기 시작해서 이제 요게 월경이 끝나면 다시 여포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를 무슨 기라고 하는가? 월경기. 약 5일간이 되죠. 그래서 전체 다 합하니까 며칠 걸리는가? 월경기 5일, 정식기 9일 하면 14일, 분비기 14일 해서 전체적으로 며칠 걸렸는가? 28일이 여성의 성주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시작은 어디서 시작해야 되는가? 여기서 시작해야 돼요. 시작은 여기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그리려니 내가 뭐 갑자기 얼토당토 않게 자궁벽 파열되고 월경 막 이거 그리기가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설명은 여기서부터 한 거예요. 설명은 여기서부터 했지만 모든 시작은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제일 먼저 이 착상이 안 되면 자궁벽이 파열되면서 월경이 일어나고 FSH, LH가 분비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FSH, LH가 분비되기 시작하면서 여포가 성숙되죠. 그래서 월경이 끝나게 되면 바로 무슨 호르몬이 나오는가? 여포 호르몬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포가 이제 여기서 자궁벽이 두꺼워지면서 이때부터 이제 자궁벽이 두꺼워지는 거죠. 여포 호르몬에서 자궁벽을 비우시킨다. 그래서 두꺼워지고 여포가 파열되면 배란이라고, 배란이라면 황체로 되고 황체의 수명이 14일. 14일 안에 임신이 착상이 되지 않으면 황체는 퇴화된다. 퇴화되면 다시 황체 호르몬이 중단되니까 다시 월경이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배란은 월경이 시작된 날로부터 며칠 후에 배란이라는가? 배란이라는 날은 월경이 시작된 날부터 며칠 후에 배란이라는가? 그렇죠. 이렇게 계산하니까 5일에다 9일이니까 14일 후에 배란이라는 거죠. 그래서 배란은 월경이 시작된 날부터 14일 후에 배란이란다라고 얘기하고, 그러면 임신 기간은 얼마가 임신 기간이 되겠는가? 임신 기간은 10달이죠. 이걸 한 달로 치는 거예요. 이걸 한 달로 치니까 28일을 한 달로 치는 거죠. 이것의 10달이니까 며칠인가? 280일이 되는 거죠. 근데 그 임신간의 280일이 28일이 10달이니까 언제부터 10달인가 하면 이날부터, 모든 시작은 여기가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월경이 일어난 날로부터 280일이에요. 그럼 마지막 월경이 일어났지만 아직 수정됐어요, 안 됐어요? 아직 수정 안 됐어요. 마지막 월경을 했어. 근데 아직 수정을 안 했는데 그 다음 14일 후에 수정을 했어요. 수정을 했더니 그 다음 달에 이제 월경이 안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월경이 일어난 날로부터 계산해, 날짜 계산. 모든 시작은 여기가 시작이에요. 그럼 마지막 월경이 일어난 날로부터 280일. 마지막 월경이 시작된 날로부터 시작 후 280일이 임신 기간이에요. 그러면 수정한 날로부터는 며칠이 되겠는가? 수정한 날로부터는 며칠이 임신 기간이 되는 거야? 여기서 계산했으니까 수정한 날로는 아직 수정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 며칠 있다 수정이 일어나는가? 14일 있다 수정이 일어나요. 배란돼야 수정이 일어나죠. 배란되고 며칠 정도 있다가 수정하지는 않아요. 난자의 수명이 36시간이거든요.
그럼 배란되고 하루 반 사이엔 수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배란일을 수정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난자의 수명이 한 36시간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배란이 일어나는 날로부터, 배란이라면 수정이 일어나잖아요. 그럼 계산은 여기서부터 280일로 계산하지만 수정하는 건 280일부터 14일 후에 수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수정이 일어나는 날로부터는 며칠간이 임신기간이 되는가? 280일에서 며칠 빼야 돼요? 14일을 빼야 되죠. 그래서 임신기간은 실제로 266일이 실제 임신기간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월경이 일어나는 날로부터는 280일이지만 실제로 수정한 날은 이 날이 수정한 날이기 때문에 수정한 날로 치면 266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정도 이제 알아놓고 뭘 설명을 해 나가는가 하면 그 그림을 갖고 설명을 해요. 이 그림을 얘기 안 했구나. 302쪽에 그림 있죠. 302쪽에 그림 있으니까 그거 보면서 하는데 그 옆에 있는 그림을 보면서 다시 설명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옆에 303쪽에 있는 그림 먼저 보고서 하면 여기는 호르몬인데 어떤 호르몬인가 하면 뇌하수체 호르몬. 그럼 뇌하수체 호르몬 하면 뭐하고 뭐가 뇌하수체 호르몬이 되는가? 뇌하수체 호르몬은 그렇죠. FSH와 LH는 뇌하수체에서 나오는 호르몬이죠. 그리고 여기는 난소 호르몬. 그러면 난소 호르몬은 뭐가 난소 호르몬인가? 에스트로겐과 프로제스테론이 난소 호르몬이겠죠. 난소에서 나오는 호르몬. 여기 잠깐 가서 보면 FSH와 LH는 뇌하수체에서 나오는 호르몬이죠. 그러니까 뇌하수체 호르몬이고 여포 호르몬하고 프로제스테론은 난소에서 나오는 호르몬이죠. 그래서 난소 호르몬이고 그래서 뇌하수체 호르몬하고 난소 호르몬을 이제 두 개를 비교해요. 그럼 제일 먼저 뇌하수체 호르몬에서 뭐가 먼저 분비가 되는가? 여기 시작했죠? 그럼 제일 먼저 분비되는 건 누가 분비되기 시작하는가? 이거의 분비가 중단되면서 FSH와 LH가 분비가 시작이 되죠. 그래서 FSH와 LH 소량이에요. 소량의 FSH와 LH가 분비되기 시작을 해요. LH도 아주 소량이죠. 그래서 FSH와 LH가 분비되기 시작을 하고 그러면 이제 분비됐다가 월경이 끝나게 되면 여기까지가 월경기가 되겠죠. 가 됐고 월경이 끝나게 되면 누가 분비가 되기 시작하는가? 여포호르몬이 분비가 되기 시작하죠. 여포호르몬 다른 말로 에스트로겐. 그래서 여포호르몬이 분비가 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여포호르몬이 분비가 되는데 낮은 농도의 여포호르몬은 FSH와 LH 분비를 억제시켜요. FSH 분비 억제라고 했는데 누구도 같이 억제시키는가? LH도 같이 억제를 시켜요. 그래서 FSH의 분비와 LH 분비를 억제시킨다. 그래서 FSH의 분비를 억제시키고 LH의 분비도 억제가 돼요. 억제가 되고 낮은 농도에서. 그런데 이 에스트로겐이 난소호르몬 에스트로겐이 계속 분비가 되면 에스트로겐 이거는 FSH 또 파란 거는 LH 이렇게 됐는데 높은 농도가 되면 높은 농도의 에스트로겐은 FSH와 LH의 분비를 촉진시켜요. 그래서 낮은 농도에서는 FSH와 LH 이쪽에 와서 FSH와 LH 억제시키면 높은 농도에서는 FSH와 LH의 분비를 촉진시켜요. 그래서 이거는 무슨 농도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낮은 농도. 그런데 농도가 FSH예요. 여포호르몬이 높은 농도가 되면 FSH와 LH의 분비를 촉진시키죠. 그래서 지금 높은 농도가 됐죠. 그럼 높은 농도가 됐으니까 FSH의 분비하고 LH의 분비가 촉진돼요. 그래서 FSH, LH, 그래서 LH의 분비가 쭉 촉진이 되죠. 또 FSH의 분비도 촉진이 돼요. 그래서
낮은 농도에서는 이거 낮은 농도죠. 이 정도의 농도에선 FSH를 억제, LH도 억제시켰어요. 근데 에스트로겐 농도가 높아지니까 FSH 분비 촉진, LH 분비도 촉진시킨 거죠. 그래서 LH와 FSH 분비를 촉진시켰어요. 그렇지만 누굴 훨씬 더 많이 나오게 만드는가? LH를 훨씬 더 많이 나오게 만들죠. LH를 이쪽에다 쓸까요? 걸리지 않게. 그래서 LH를 훨씬 더 많이 나오게 만들어요. 그러면 LH가 나오면서 뭐가 일어나겠는가? 뭐가 일어나요? LH 이쪽에 와서 LH가 나오면서 뭐가 일어나는가? 배란이 일어났죠. 그래서 배란이 일어나요. 배란이 일어나면 이제 뭐가 분비가 되는가? LH가 최고로 나왔을 때 조금 지나서 하루 지나고 배란이 일어나요. 그래서 LH가 최대로 나온 LH의 분비가 최대로 나온 이후에 하루 있다가 뭐가 일어나는가? 배란이 일어나요. 그래서 배란이 일어나면 이때가 이제 배란될 때죠. 배란이 일어나면 배란이 일어났으니까 뭐가 분비되겠는가? 배란되면 황체로 됐죠. 프로제스테론이 분비가 되겠죠. 그럼 배란이 일어나면 프로제스테론이 분비가 돼요. 오늘 프로제스테론이 분비가 된다. 그럼 에스트로겐은 어떻게 되는가? 에스트로겐은 분비가 줄어들다가 다시 나오기 시작해요. 왜 다시 나오기 시작하는가? 그러면 요 프로제스테론이 황체는 원래 뭐가 황체로 변한 건가? 그렇죠. 여포가 파열되면서 여포들이 모여서 황체가 됐잖아요. 그럼 요거의 전신은 여포였었거든요. 여포들이 노란 덩어리로 변한 거예요. 배란되고 나서. 그래서 여포였으니까 무슨 호르몬도 같이 분비하는가? 여포 호르몬도 같이 분비해요. 그래서 문제에서 황체에서는 황체 호르몬만 분비한다라고 하면 틀려요. 뭐도 같이 분비하는가? 여포 호르몬, 에스트로겐도 같이 분비가 된다. 왜 그러면 얘도 전신이 여포였었으니까. 그래서 요 여포 호르몬이 여기서 왜 이렇게 분비가 되는가? 그럼 이렇게 여포 호르몬이 분비되는 이유는 뭘로 변했기 때문인가? 황체에서 여포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 거예요. 분비가 되고 그러면 이제 프로제스테론이 나왔으니까 프로제스테론이 하는 일은 뭐하고 뭐의 분비를 억제하는가? FSH와 LH의 분비를 억제시키죠. 억제시키고 또 FSH의 분비도 억제시키고 그래서 FSH와 LH의 분비를 억제시킨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이 상태에서 임신이 됐어요. 임신했으면 이 호르몬들이 어떻게 나오는가? 계속 나오겠죠. 그럼 임신했으면 계속 나오겠지만 착상이 되면 계속 나오지만 착상이 안 되면 얘의 수명이 며칠이라고 했는가? 황체의 수명이 14일. 그래서 14일 후에도 착상이 되지 않았다 그러면 프로제스테론의 분비가 감소되죠. 그래서 프로제스테론 분비가 감소되면 당연히 황체가 퇴화됐으니까 여기서 에스트로겐과 프로제스테론을 같이 분비했는데 황체가 퇴화됐으니까 이제 모두 같이 분비가 안 되는가? 에스트로겐의 분비도 같이 분비가 안 되죠. 안 되면서 이제 다시 월경기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태로 일어나게 된다 그래요. 그럼 여기서 날짜를 보면 어떻게 나타날 수 있는가 하면 배란이 일어나는 날은 며칠이라 그랬어요. 배란이 일어나는 날은 며칠이라 그랬는가? 월경이 시작된 날로부터. 그러니까 월경 시작이죠. 그러니까 월경이 시작된 날로부터 배란이 일어나는 날은 며칠이라고 했는가? 14일. 여기가 며칠이고 5일. 여기서 여기까지가 9일 해서 14일이죠. 14일에 배란이 일어난다. 그래서 여기 14일 날 배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LH의 분비가 최대로 올라갈 때, 이건 조금 이따 선글 시간 줄 테니까 잠깐 설명 듣고, LH의 분비가 최대로 올라갈 때가 언제예요? 요거보다 딱 하루 전날 최대로 올라간 거예요. 최대로 올라간 게 요게 13일이에요. 그런데 에스트로겐의 농도가 가장 높을 때는 언젠가? 에스트로겐의 농도가 가장 높을 때는 언제가 되는가? 그러면 그거보다 하루 전날 가장 높아요.
그럼 그거보다 하루 전날이니까 요때가 되는 거죠. 며칠이 되는 거야? 12일. 그래서 12일에 에스트로겐의 농도가 가장 높고 13일 날 베란이를 하고 12일 날 에스테로겐 농도가 가장 높고 13일 날 13일 날 LH의 농도가 가장 높고 14일 되는 날 뭐가 일어나는가? 베란이란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에 12, 13, 14 이렇게 선을 그어놓으세요. 점점 그어놓으면 금방 여러분들이 나중에 알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에스트로겐 농도가 가장 최대로 된 후부터 하루 후에 누구의 농도가 가장 최대로 되는가? LH. LH가 최대로 하루 후에 뭐가 일어나는가? 배란이 일어난다라고 하는데 이제 여러분 이것도 융통성 있게 풀어야 돼요. 다른 거에 선택지에 답이 없으면 LH의 분비가 최대로 됐을 때 배란이 일어난다라고 하면 그 다른 거에 선택지 답이 없으면 그걸 맞는 걸로 해야 돼요. LH 분비가 최대로 됐을 때 배란이 일어난다. 정확하게는 하루 후에 배란이 일어나지만 최대일 때 이제 배란이 일어난다 해도 다른 선택지가 맞는 게 없으면 그거 맞는 걸로 하고 최대. 그래서 그 정확하게 하면 하루 후에 배란이 일어난다. 그래서 12일, 13일, 14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우리가 쭉 교재를 읽어가면서 이제 해나갈게요. 제일 먼저 301쪽에 증식기 하면 약 9일간인데 증식기란 말은 자궁벽이 어떻게 되는 시기인가? 두꺼워지니까 증식이라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에스트로겐의 분비되어 자궁 내벽을 두껍게 비후. 에스트로겐이 분비되어 자궁벽을 두껍게 비후. 그래서 증식기. 그럼 에스트로겐이 하는 일은 어떤 일하는가? 1번 기억번에 자궁 내벽을 두껍게 비후. 니은번에 낮은 농도에선 FSH와 LH 분비를 억제해서 다른 여포의 성숙을 막아야 된다. 그런데 높은 농도에서는 FSH와 LH의 분비를 뭐 시키는가? 촉진시킨다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이제 배란은 뭐가 최대로 도달하는가? LH 농도가 최고치에 다다르고 난 하루 뒤에 여포가 파열. LH가 최대로 다다르고 난 하루 뒤에 여포가 파열돼서 배란. 그래서 그 밑에 줄에 배란은 월경이 시작된 후 14일경에 일어나며 배란되는 세포는 제2난모세포 상태이다. 더 정확하게 하면 제2난모세포 무슨 기? 중기. 그렇죠. 제2난모세포 중기의 상태이다가 되겠죠. 그 다음에 분비기. 분비기는 이제 황체 자궁벽에서 분비, 영양물질을 분비해서 착상되면 착상된 수정란이 자라도록. 그래서 분비기는 그 밑에 두 번째 줄에 황체에서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이 분비된다. 그러니까 황체에서 프로게스테론만 분비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황체에선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을 같이 분비한다. 그래서 프로게스테론이 하는 일은 어떤 일하는가? 기억번에 자궁내막을 더욱 두껍게 하고 자궁내막 분비샘에서 영양분이 들어있는 액체를 분비해서 착상된 배아를 유지. 그래서 분비기라고 하는 거예요. 영양분이 들어있는 액체를 분비하기 때문에 분비기라고 한다. 니은번에 FSH와 LH의 분비를 억제해서 지금 프로제스테론이 하는 일이에요. 프로제스테론은 FSH와 LH의 분비를 억제해서 새로운 여포의 성숙과 배란을 막아준다. 여포나 이런 것들이 성숙이나 배란되면 안 된다 이 소리죠. 그래서 뭘 유지시키는가? 임신을 유지시켜주는 거죠. 그 다음에 월경기는 배란된 난자가 수정되지 않으면 황체는 퇴화되고 월경기 기간도 5일간 알아두고 월경기 5일간. 그래서 배란된 난자가 수정되지 않으면 황체는 퇴화되고 그 밑에 줄에 두꺼워졌던 자궁내막이 파열. 그래서 월경이 일어나면 이제 다시 뭐가 분비되는가? 월경이 일어난다라고 하면 황체의 분비가 중단됐으니까 황체 호르몬이 분비가 중단됐으면 FSH와 LH 분비를 억제 못 시키죠. 못 시키니까 FSH와 LH가 다시 분비되죠. 근데 FSH와 LH가 분비될 땐 누구의 명령을 받아서 분비돼야 되는가? 시상하부에서 뭐가 나와야 되는가? 그렇죠. 시상하부에서 그렇지. GnRH가 나와서 FSH, LH 분비를 촉진하죠. 그래서 그 밑에 2번에 시상하부에서 GnRH가 분비돼서 뇌하체 전역을 자극하면 소량의 FSH와 LH가 분비되고 FSH는 LH의 도움을 받아서 새로운 여포의 성장을 촉진한다. 그래서 FSH와 LH가 소량 나와요.
소량 나오기 시작하면서 LH의 도움을 받아서 FSH는 뭘 성숙시키는가? 여포를 성숙시킨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FSH와 LH가 분비가 되는데 LH의 도움을 받아서 FSH가 여포를 성숙시킨다라고 하고 월경기 5일간이 되고 그 다음에 3번엔 첫 번째 줄 중간에 수정란이 자궁 내벽에 착상하면 황체가 계속 유지돼서 에스트로겐과 프로스테론을 분비하면서 임신을 뭐 시키는가? 유지. 착상하고 나면 임신을 유지시킨다라고 얘기하고 그다음에 그 그림 밑에 배란은 월경이 시작된 날로부터 약 14일 후 그 임신 기간은 마지막 월경이 시작된 날로부터 약 280일이므로 수정이 일어난 날로부터는 며칠이 되는가? 14일 빼야 되죠. 266일이 된다라고 얘기하고 그럼 우리가 지금 여기가 무슨 기라고 했는가?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월경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월경기라고 했고 여기는 월경이 시작된 날이고 그래서 여기까지 월경기 그럼 여기까지는 뭐가 일어나는 건가? 그렇죠. 여기서부터 요 배란이라는 날까지 요걸 무슨 기라고 얘기하는가? 증식기. 자궁벽이 두꺼워지는 거. 그럼 여기서부터 다음 월경이 일어나는 여기까지는 무슨 기라고 얘기하는가? 그렇죠. 분비기. 그래서 월경기, 증식기, 분비기라고 했어요. 월경기, 증식기, 분비기. 그럼 이렇게 월경기, 증식기, 분비기로 나눈 이것은 뭘 기준으로 나눴는가? 그러면 난소를 기준으로 나눴어요? 자궁을 기준으로 했어요? 그렇죠. 자궁벽이 파열됐으니까 월경이죠. 자궁벽이 두꺼워지니까 증식기죠. 또 자궁벽에서 영양물질을 분비하니까 분비기가 되죠. 그래서 이거는 무슨 주기라고 얘기하는가? 자궁주기라고 해요. 자궁주기. 다른 말로 무슨 주기라고도 하는가? 월경주기. 월경주기 또는 자궁주기라고 해요. 그런데 난소를 기준으로 하면 어떻게 되는가? 난소. 여기 가면 난소를 기준으로 하면 뭐가 있고 상태가 되는가? 여기서부터 뭐가 커지기 시작해요. 여포가 성숙됐다가 여기까지 해서 여포가 파열되면 뭘로 변했는가? 황체.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는 뭘로 돼 있는 시기인가? 뭘로 돼 있는 시기예요? 여포로 돼 있는 시기예요. 여기서부터 여포가 성숙되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저 배란이라 하기 직전까지는 여포로 돼 있지. 배란되고 나면 뭘로 돼 있어요? 황체로 돼 있지. 그 황체가 없어지면 다시 월경이 일어나면서 여포가 성숙되죠. 그래서 여기를 기준으로 하면 여포기 아니면 황체기예요. 여기서부터 여포가 만들어지기 시작했고 배란이라 하기 직전까지 배란되면 황체로 변했죠. 월경 직전까지. 그래서 이 난소를 기준으로 하면 난소를 기준으로 한 주기는 난소 주기는 어떻게 표시할 수 있는가?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무슨 기라고 얘기하면 되는가? 여포기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무슨 기라고 하면 되는가? 황체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여포기, 황체기 그러면 무슨 주기가 되는가? 난소주기. 월경기, 증식기, 분비기 하면 무슨 주기가 되는가? 자궁주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301쪽에 제일 위에 제목이 1번 여성의 무슨 주기라고 돼 있어요? 자궁주기, 다른 말로 월경주기라고 돼 있죠. 자궁주기, 월경주기니까 증식기, 분비기, 월경기로 나눈 거예요. 자궁주기, 월경주기. 그런데 다시 302쪽에 체크 포인트에 보니까 난소주기 하면 무슨 기하고 무슨 기를 나눠서 난소주기라고 하는가? 여포기와 황체기로 구별하죠. 여포기와 황체기로 구별하고 월경주기, 즉 자궁주기는 월경기, 증식기, 분비기로 구별할 수 있죠. 그래서 뭐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죠. 자궁주기는 여길 기준으로 따지고 자궁을 기준으로 자궁벽이
자궁벽이 두꺼워진 건 증식기. 또 자궁벽에서 영양물질을 분비하면 분비기. 자궁벽이 파열되면 월경기. 그리고 난소주기로 하면 요걸 주기로 하니까 여포기하고 황체기밖에 없죠. 그렇게 해서 구별한다라고 하고,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예제 1번. 예제 1번이 캠벨 문제집에 있는 걸 그대로 옮겨놓은 건데, 자궁주기의 분비기는 어떤 시기가 되는가 그랬어요. 그러면 자궁주기의 분비기, 왜 자궁주기죠? 자궁주기의 분비기 요 시기는 월경주기의 난소주기에 무슨 기에 해당되는가? 황체기에 해당된다가 되죠. 그래서 자궁주기의 분비기는 난소주기의 황체기에 해당된다. 2번 내야 되겠죠. 이렇게 구별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러니까 가임 기간이 언제가 가임 기간인가? 예를 들어서 월, 화, 수, 목, 금, 토, 일 해서 이제 여기가 뭐 1일이다. 1일, 2일, 3일, 4일, 5일, 6일, 7일, 8일, 9일, 10일, 11일,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이제 어느 달력이 이렇게 돼 있다라고 했을 때 어떤 여성이 요날 월경을 시작했어요. 이날 월경을 시작했다라고 하면 임신이 가능한 기간이 언제인가? 그럼 이날 월경 시작한 여성의 임신 가능 기간 하고서 정자의 수명은 약 3일, 난자의 수명은 약 36시간이다. 이렇게 됐을 때 정자의 수명은 약 3일이고 난자의 수명이 약 36시간이다. 근데 이날 월경 시작했다. 임신 가능한 기간은 언제인가? 그러면 일단 배란되는 날 찾아야 되죠. 그럼 월경 시작한 날이 이날이면 배란되는 날은 며칠 후에 배란이라는가? 14일 후에 배란이라 하겠죠. 그래서 이 날이 바로 뭐 된 날인가? 배란이래요. 배란일. 한마디로 난자가 나온 날이죠. 그럼 이로부터 며칠 전에 정자가 들어가면 임신될 수 있어요? 3일 전에. 정자의 수명이 3일이기 때문에 그럼 하나, 둘, 3일. 3일 전에 정자가 들어가면 임신될 수 있어요. 이때 정자가 들어갔다가 하루, 이틀, 3일 살다가 난자가 나오면 바로 수정할 수 있죠. 그리고 배란된 날로부터 며칠 후에 정자가 들어가도 임신될 수 있는가? 난자의 수명이 36시간이니까 2일로 보고 이틀로 보면 하루, 이틀. 요때 정자가 들어가면 임신이 가능하죠. 그래서 요 날부터 15일부터 20일 사이가 임신될 수 있는 기간이 된다 그래요. 그래서 요때는 누가 살아있는 기간인가? 정자가 살아있는 기간. 요거는 난자가 살아있는 기간이죠. 그럼 이때 정자가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 이미 난자는 파열됐어요. 없어졌고 이때 정자가 들어가면 난자 나오기 전에 정자가 죽어. 없어졌죠. 그래서 배란일 기준으로 해서 앞으로 3일, 뒤로 2일. 요게 바로 가임 기간이다. 가임 기간이 15일부터 20일 사이를 가임 기간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 금방 구별할 수 있죠? 어렵지 않으니까. 그러면 이제 다시 그 옆에 303쪽으로 가서 표에 보면 이런 가임 기간을 기초 체온 갖고 측정해서 자기 자신의 가임 기간을 알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기초 체온 갖고 측정해서 알 수 있는가? 그러면 이때는 기초 체온이 약간 내려가 있어요. 약간 내려가 있다가 배란되면서 누가 분비되는가? 프로게스테론이 분비돼요. 프로게스테론이 분비되는 순간 살짝 배란되는 날 기초 체온이 살짝 떨어졌다가 프로게스테론이 분비되면 기초 체온이 약간 올라가요. 그래서 기초 체온이 올라가 있을 시기 요때가 바로 프로제스테론이 분비되어 있는 시기예요. 그래서 기초 체온이 약간 살짝 매일매일 기초 체온을 재보면 살짝 떨어졌다가 올라가는 기간이 있어요. 그때가 바로 자기가 배란한 날이에요. 배란한 날. 그래서 그걸로 기준해서 3일 전, 이틀 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기초 체온 측정법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기초 체온이라 그래서 막 39도, 40도 올라가는 거 아니고 0.5도 사이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그 기초 체온에 보니까 저온기, 월경기하고 증식기는 저온기죠. 그래서 살짝 내려갔다가 다시 고온기가 되면 왜 고온기가 프로제스테론이 나오면 고온기예요. 그래서 기초 체온은 누구 분비 변화 같은가? 뭐 분비 변화 같다 그러면 돼요. 프로제스테론의 분비 변화가 같다라고 하면 돼요. 프로제스테론이 분비가 되면 기초 체온이 고온기가 된다. 그래서 프로제스테론의 분비 변화가 같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표에서 낮은 농도의 에스트로겐은 여기 잠깐 다시 와서 낮은 농도의 에스트로겐은 FSH와 LH의 분비를 뭐 시키는가? 억제시킨다. 낮은 농도에서는 제일 먼저 시상 하부에서 뭐가 분비되는가? GnRH가 분비돼서 뇌하체 전엽을 자극하면 뇌하체 전엽에서 뭐가 분비되는가? FSH와 LH가 분비가 되죠. LH가 분비가 되는데 이게 낮은 농도일 때는 다시 낮은 농도일 땐 가가지고 요놈의 분비를 뭐 시키는가? 억제시키죠. 그럼 FSH가 나와서 이거를 억제시켰으니까 양성이에요, 음성이에요? 음성 피드백이에요. 음성 피드백. 그래서 나온 다음에 이거의 분비를 억제시켰기 때문에 음성 피드백인데 그래서 거기 첫 번째 줄에 낮은 농도의 에스트로겐이 에스트라디올, 이 FSH와 LH 분비 억제, 음성 피드백 하는 반면 높은 농도의 에스트로겐은 FSH와 LH 분비 촉진. 이게 높은 농도야. 높은 농도면 이게 나오면서 얘를 계속 또 나오라고 그런 거죠. 그럼 뭐나 마찬가지니까 옥시토신, 저분비 촉진 호르몬이나 마찬가지죠. 젖이 나오면 나올수록 계속 나오도록 하잖아요. FSH가 나오면 나올수록 다시 이거의 분비를 뭐 시키는가? 많으면 많을수록 계속 촉진시켜요. 더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피드백이 되는 건가? 양성 피드백. 그래서 높은 농도의 에스트로겐은 FSH와 LH 분비를 촉진하는 효과, 양성 피드백. 그래서 낮은 농도에서는 음성 피드백, 높은 농도에서는 양성 피드백. 서울시에서 출제됐던 문제예요. 2018년도에. 오늘 이제 800몇 페이지 알려주면 여러분들이 풀면 알 수 있어. 그래서 낮은 농도에서는 음성 피드백, 높은 농도에서는 양성 피드백을 나타내며 에스트로겐이 여기도 이제 우리 아까 설명했던 거 에스트로겐이 최고치로 다다르고 그게 며칠이라 그랬어요 아까? 12일. 난 하루 후에 LH 농도 급상승 며칠인가? 13일. 그리고 하루 뒤에 배란 며칠인가? 14일. 그래서 12일, 13일, 14일 이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이게 그래프로는 2015년, 2016년, 2015년은 전남, 2016년은 경기 그래프를 그려주고 나왔고 그 다음에 2020년 서울에서 그림으로 또 그려주고 나왔고 2020년 서울에서 그림으로 또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그림으로 2015년 전남, 2016년 경기, 2020년 서울. 오늘 800페이지 적어주면 여러분들이 풀 수 있어. 그렇게 나왔던 거고 2018년도는 피드백으로 문제가 나왔던 거고 서울에서. 그리고 경북에서도 2020년 출제됐고 그래서 이 그림이 출제가 아주 많이 되는 그림이라 내가 자세하게 설명한 거예요. 그림 갖고 알아두고 이것을 이제 우리가 이거 무슨 주기라고 했어요? 월경주기인데 다른 포유류에서 사람 외에 또 다른 포유류들은 무슨 주기라고도 하는가? 발정주기라고도 해요. 우리는 월경주기, 발정주기. 그럼 월경주기, 발정주기 차이점은 뭔가 하면 월경주기는 자궁벽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파열돼서 배출되니까 출혈이 심하죠. 근데 발정주기 같으면 자궁벽이 파열되는 게 아니라 안으로 그냥 흡수돼요. 흡수되니까 출혈이 아주 적어요. 자궁 내막으로 그냥 흡수됐는데 그건 발정주기. 이게 파열되면 월경주기. 그 옆에 날개에 월경주기와 발정주기 하면 세 번째 줄에 두 경우 모두 자궁벽이 두꺼워지고 혈액 공급이 많아져서 착상이 가능하도록 자궁이 준비된다. 그건 공통점이에요. 근데 차이점은 하고서 그 밑에 줄 월경주기에선 자궁 내막이 자궁에서 떨어져 나와 질을 거쳐 흘러나오는 월경. 근데 그 밑에 줄에 발정주기는 자궁 내막이 자궁에 흡수돼서 출혈이 거의 많은 출혈이 일어나지 않는다. 적은 출혈만 일어난다. 그래서 월경주기는 자궁벽이 파열되는 거 월경주기, 발정주기는 자궁벽이 내로 흡수되는 걸 발정주기라고 한다. 그래서 일부의 사람 외에 다른 동물들도 월경을 한다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게 뭘 하는가? 발정주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혈이 심하지 않죠. 살짝만 출혈이 되고 그 출혈이 심하지 않은 건 발정주기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